반갑습니다. 좋은 뭐라고 해야 되지? 오후. 네. 낮. 월요일 오후입니다. 오랜만이죠? 네. 요즘에 이제 제 방송을 안 들으니까 살이 쪘다는 분도 계시고, 네. 내가 다 적어놨어. 성투사 없으니까 살이 쪄요. 네. 적어놨어요. 네. 누구야? 그래요. 제가 이제 방송을 이제 부자빠님 채널이 조금 개편이 되죠. 개편이 돼서 각 전문가별로 또는 이제 증권 방송별로 이렇게 분리가 좀 되는 부분이 이제 명절 이후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작업들, 네, 그런 작업이 일하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방송이 많이 죽었어요. 방송이 많이 줄어들고 전문가님들 방송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쪽에서 라이브도요, 요쪽이 아니라 그 성투사 채널에서 아마 보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유튜브에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아이고, 유튜브에서 이제 부자아빠를 검색하시면 어디 갔니? 네, 유튜브에서 부자아빠를 검색하게 되시면 이제 부자아빠 주식 학교가 나오잖아요. 네, 뭐 아쉬워하실 거 없어요. 네, 좋은 일이 또 생길 건데 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부자아빠 열린 강의, 뭐 주식시장 브리핑, 종목 진단, 뭐 인터뷰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이제 아빠님 컨텐츠 말고 저희가 비집고 들어간 컨텐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돈 빛나처럼 저하고 공장장이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보면은 88TV라고 있어요. 이거 아시죠? 네. 88TV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증권방송 88TV요. 이쪽으로 아마 빠지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식학교, 부자아빠 주식학교 성투사라고 치셔야 됩니다. 뒤쪽에 성투사를 치게 되시면 검색하라고 검색하게 되면 이제 제 채널이 나와요. 네, 부자아빠 주식학교 성투사. 요쪽에 이제 제 방송 뭐 아침 시황이라든지 지금도 이제 많이 올려놨거든요. 지금도 이제 아빠님 채널하고 똑같이 올려놓긴 했는데, 요게 이제 아마 이쪽으로 넘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종목 진단이라든지 오로지 제가 하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하는 방송들, 이런 유튜브 강의, 그다음에 라이브 방송까지도 아마 이쪽에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쪽, 네, 부자아빠 주식학교 다음에 성투사만 치시면 나와요. 요거 오늘 아침에 제가 바꿔놨어. 그래서 여기 보물 상자 많이 있는 거 있죠? 네, 이렇게 바꿔놨으니까 여기로 오셔가지고 네, 보물 상자는 이거 좀 캐가세요. 그러니까 부자아빠 주식학교 성투사 요쪽으로 구독하기나 이런 것들 해놓으시면은 알람이 갈 겁니다. 제가 이쪽에서 이제 명절 이후에는 이쪽으로 방송을 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많이들 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방송을 조금 더 확장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지금 계획 중인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명절 이후, 즉 다음 주부터는 방송이 아마 요쪽에서만 진행된다. 그 다음에 컨텐츠도 이런 녹화 방송 올라가는 거 있죠? 요것도 요쪽에만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자아빠 주식학교에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유튜브 쪽에서는요, 오로지 아빠님 방송만, 네, 아빠님 방송만 보게 되신다는 거, 네,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빠님 전용 채널이 될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라이브나 이런 부분들은 뭐 아빠님 방송은 여기서 그냥 하시겠지만, 제 방송이나 제가 하는 이런 라이브 이런 것들은 네, 채널이 달라진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이런 방송이 있을 때는 네, 제 채널로 오셔야지 방송을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렇게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렸고, 조금 있다가 네, 뭐 방송 마칠 때쯤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사해야죠. 인사. 오랜만에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황금 주도주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주도주 요즘엔 잘 잡고 계세요? 네. 좋은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르 밀고 들어오는 거죠. 네, 좋은 일 생기실 거예요. 골든빠님 오셨고요. 시세다리님 반갑습니다. 귀요미 자영님, 백조부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모두 복 받으시고요. 유튜브 쪽에는 박성범님 와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원년님 어서오세요. 그 외에 수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채팅을 안 쓰고 있어. 네, 인사하실 분들 네, 여기다가 간단하게 채팅 한 번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걸리셨어요? 딴짓 하셨어요? 괜찮아. 우리는 딴짓하면서 적당히 흘려주는 방송이다. 나쁘지 않아요. 움찔하셨구나. 다른 거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필명 불리니까 얼굴이 뭐지? 잘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뭐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방송만 켰는데도 그냥 싫어요 누르신 분 있죠? 네, 누군지 내가 다 적어놨어요. 네. 싫어요 눌렀음. 방송 말도 안 하고 틀자마자 싫어요 눌렀음. 도대체 왜 싫어하는 건데? 왜 방송 키자마자 싫어요 누르는 거야? 뭐야? 왜야? 왜 그러는 거야? 많이 좋아해 주세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자, 우리 팟빵도 봐야 되겠죠? 네.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뭔 말이라도 했으면 몰라.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 방송만 틀었는데 많이 싫대. 네.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는. 그래서 항의했어요. 내가 왜 싫은데?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잘생겼지, 매너 좋지, 네, 목소리 좋지, 네, 키 크지, 네, 배도 나왔지, 네. 네, 오후 브리핑. 네. 자, 그리고 이제 내일은 야간 방송이 있어요. 야간 방송. 네, 야간 방송은 보이는 방송입니다. 네, 야간 방송은 보이는 방송. 주간 방송은 안 보이는 방송. 이렇게 네, 일단 진행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제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매매를 조금 매매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요. 매매 방송. 그래서 요거를 유튜브 쪽에서 조금 진행할 생각인데, 방송을 어떻게 더 확장하거나 이런 것들은 계획을 일단 하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실행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따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방송이 일주일에 2번만 있으면 서운하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서운하지 않게 방송을 최대한 조금 늘려서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적어도 뭐 그때 야간 방송 한 2번, 그 다음에 장중 방송 한 2번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늘 하는 건데. 네, 매매 방송. 네, 매매지 매매. 네, 그래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식으로 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지금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거는 이제 종목을 네, 서로 토론을 해가지고 네, 직접 사고 팔고 하는 거지 뭐. 네, 한번 해보도록 하는 거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니까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제 교육 방송도 많이 올라갈 거예요. 교육 방송, 교육 프로그램도 올라갈 거고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 방송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올라가게 될 거니까 다음 주부터 많이들 활용해 보시면 되겠고 일주일에 하나 정도씩은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 드릴 테니까 네, 이쪽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명 밖에 안 돼요. 네, 예전에는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할 때 예전에 한 몇 년 전에요. 이 채널을 처음에 만들어서 그때 막 운영할 때는 그 구독자 수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안 하고 이제 이쪽 거는 안에서 완전히 접어놓고 이쪽으로 그 넘어와서 이쪽 방송을 막 하다 보니까 그쪽이 이제 다 죽어가지고 네, 그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이제 채널이 이렇게 각 전문가별로 또 방송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런 결정이 나오면서 우리가 회의를 통해 어이구 저 새끼 개새끼 깜짝이야 이놈 개새끼 네, 우리 단풍이 잘했어요. 네. 단풍이를 데리고 한번 사무실에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이놈의 얼굴이 탁 나와가지고 그냥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텐데 네, 오줌 쌀까봐 못 데리고 가. 아무튼
네, 여러 가지 제가 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셔 좋습니다. 나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저버리지 않죠. 그래서 부자파 주식학교 성투사 클릭하셔가지고 딱 보시면 알아요. 아, 이게 성투사 채널이구나. 네, 딱 보시면 아니까 거기 구독하기 많이 눌러 놓으시면 다음 주부터는 라이브 방송이 그쪽으로 넘어갈 때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들어오실 수 있을 거다. 네, 소외되지 않고 들어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봅시다. 10억 부자님이 오늘 그 이야기 쭉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설명 하나하나씩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스위스 은행가가 가르쳐주는 돈의 원리,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월급만 생각하지 마라. 월급으로는 도저히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받으면 가난해지는 거란다.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월급을 받아서 가난해지진 않아요. 왜냐면 돈을 벌기 때문에. 월급을 받아서 부자로 살 수 없는 것이 맞는 겁니다. 가난하진 않아요. 가난한 것은 돈을 못 벌 때 가난해져요. 써야 될 것은 우리 필수 지출은 있잖아요. 필수 지출이 뭡니까? 필수로 지출해야 되는 거 뭐 쌀. 네. 우리 집에 또 쌀 떨어졌더라. 여러분 쌀 떨어진 그 기분 아세요? 쌀 떨어졌을 때 많이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네? 많이들 도와주세요. 쌀이 떨어졌어 집에. 쌀이 바닥이야. 네. 쌀 떨어. 요즘에 진짜 근데 쌀 떨어지는 사람들 많지 않죠? 없죠? 네. 집에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다. 이런 분들 없죠. 옛날에는 그 쌀이 없어서 네, 진짜로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집에 쌀이 없어서 밥을 못 해 먹는 애들. 네. 참 그때 생각하면은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20대 같잖아요. 팽팽하잖아. 근데 네,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 네, 그런 시절 보면은 정말 그렇게 밥을 집에 밥이 쌀이 없어서 밥을 못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학교에 도시락 없이 와서 수도가에서 물 먹거나, 네, 학교에서 이제 그런 사정을 알면은 이렇게 애들 거 밥이랑 반찬이랑 이렇게 조금씩 덜어갖고 주고 막 그랬는데. 자존심 센 애들은 또 그런 거 안 얻어먹고 그냥 나가버리더라고. 네. 하여튼 뭐 쌀 떨어지는 기분들은 되게 더럽습니다. 네. 되게 더러워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잠깐만요. 이게 지금 라이브가 돌아가고 있는 거 맞지? 오케이. 오케이. 네. 원래? 잠깐만요. 유튜브 쪽에 라이브가 자꾸 이상하게 멈춰서. 자,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월급으로는 가난해지진 않아요. 대신에,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지 않다는 것은,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근근히, 밥을 먹고 사는 거. 근데, 부자가 된다는 것은, 밥 이외에, 먹을 게 많아지는 거죠. 뭐 빵도 먹고요. 가끔씩 이제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도 사 먹고요. 네. 너무 소박한가요? 해외여행도 좀 가고요. 네. 랍스타도 좀 사 먹고요. 네. 저는 되게 킹크랩을 좋아하거든요. 킹크랩도 막 해 먹고. 네. 더럽게 비싸, 킹크랩이.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부담감이 없이,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해내는 거. 네. 네. 알레님 이미 재벌이에요? 그래요. 옛날에 비하면 재벌이지 뭐.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월급에 만족하지 말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투기다. 투기. 네. 투기. 여기는 투기라고 했지만 투자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투기를 조장한다, 몰빵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투자, 네, 투자의 기술이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투자의 기술, 돈 버는 기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설88님이 좋은 걸 또 쏟아주셨어요.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은 주식 투자하기가 힘들다. 아시겠어요? 네, 왜냐하면 시장이 망할 것 같아, 시장이 더 떨어질 것 같아, 시장이 폭락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식에 베팅을 할 수가 없어요. 투자란
절망이 아니라 희망에 베팅하는 것이다. 이거 아셔야 돼요. 약세 투기자가 큰 돈 버는 것을 보지 못했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는 베팅이 안 되는 거죠.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시장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주식을 사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왜? 더 올라갈 것을 믿기 때문에, 더 나아질 것을 믿기 때문에 주식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을 사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죠. 옛날에 그 얘기 해드렸죠. 어떤 가난한 남자가요, 하느님한테 빌었죠. 제발 부자로 좀 만들어주세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로또 당첨밖에 없습니다. 로또 당첨 한 번만 좀 시켜주십시오. 밤낮 빌고 빌었는데, 네,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어느 날 꿈에 하느님이 나타났어요. 빰, 뒤에 음악이 나오죠. 빠바바 그러면서 하느님이 착 나타났습니다. 빛의 형태로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 주님, 왜 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느님이, 이 새끼야, 로또를 사야 당첨을 시켜줄 거 아니냐. 네, 그런 말씀하셨다는. 주식을 사야지 뭐 수익을 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돈을 벌으려면, 네, 주식을 사야죠. 근데 약세 투기자들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왜? 주식을 그냥 못 사니까. 주식을 못 사는 거야. 빠질 것 같은데 어떻게 주식을 사겠습니까? 그 주식을 안 사면 어떻게 돼? 수익도 안 나는 거고 망하는 거죠 뭐. 네. 남들은 돈 벌고 올라가는데 나는 그냥 현재에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나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 돈 버는 것을 보지 못했다. 누가요? 부정적인 사람들. 우리는 항상 더 나아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날마다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실제로 이거를요, 거울을 보면서 계속 얘기해 보세요. 처음에는 저 새끼가 미친놈인 것 같다. 거울 속에 있는 누군가가 다 그냥 나를 보면서 노래 보면서 얘기하거든요. 너는 정말 대단한 놈이야. 너무 잘생긴 놈이야. 너무 멋진 놈이야. 너는 뭐든지 해낼 수 있는 놈이야. 막 얘기하면 처음에는 하다 보면 쑥스러워요. 왜? 거울 속에 내가 보고 있는데도 네, 그 놈이 왠지 낯설고요. 네, 왠지 창피한 느낌 들어. 근데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점점점 확신이 들게 되죠. 자기 최면이란 거예요. 네. 그래서 긍정의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은 모든 일에 긍정적입니다. 네. 이미정님, 네,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거야. 네. 바로 그겁니다.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서 좋아져야 돼요. 네, 모든 면에서. 남자들은 모든 면에서 다 좋아지고 있지만 딱 하나가 항상 걱정이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걱정. 네. 지금 시간은 6시 막 그러면 항상 걱정. 그래서 그 걱정은 이제 와이프한테도 전달되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좋아질 거라고 믿으세요. 네, 운동하시면 돼요. 운동해야 돼요. 운동. 남자들이 왜 갈면서 기력이 딸리는지 아시죠? 남자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 이 남성 호르몬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감정적으로 변해. 좀 이제 40대 후반쯤 되는 애들 데리고서 이제 극장에 한번 가보세요. 남자들 막 그냥 로맨스 영화 보면 막 펑펑 울어요. 막 그냥 캥캥 하면서 막 펑펑 웁니다. 여기 누가 위로해줘? 여자들이 위로해줘. 여자들이. 괜찮아, 샤식 막. 네. 자,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남성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래서 남성화 되어 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이래요. 네. 그냥 없는 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요즘에 가을이 되니까 괜히 쓸쓸해.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눈물이 나. 저 낙엽은 얼마나 아플까. 이번에 태풍에 나무들 막 뽑히고 부러지고 막 그랬대. 저 나무는 얼마나 아팠을까. 막 그래서 울고 있다. 그러면 이제, 갱년기 또는, 나이 든 남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이렇게 나무 뽑혀 있는 거 보니까 불쌍해, 괜히. 자, 어제 무료방송에서 아빠님 열린 강의에서 말씀하신 내용이네요. 우리나라에서 1억을 25년 투자했을 경우 삼성화재는 약 810억이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300억 정도, 롯데제과는 145억 정도. 자, 그러면 이제 5억을 5억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었다 이거 하나 사고 이거 하나 사고 이거 하나 사고 이거 이렇게 했더니 5억 원을 투자했더니 무려 얼마?
한 500억 가량이 벌리더라. 야우. 멋진. 이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투자예요. 당장 하루 이틀, 오늘 일주일 앞에, 한 달 앞에 그런 게 아니라 네, 멀리. 실제로 이 구간, 여기 저 밑에 있는 요 구간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7, 8년 되거든요. 6, 7년 되나요? 네. 그 정도 되는데 수익이 안 났어. 근데 올라갈 때 봐요. 빠바바바바바바박 치고 올라가는데 정말 무섭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되게 재밌는 게요. 제가 1,000원에 산 주식이 있습니다. 1,000원에 매수한 주식이 있는데 그게 지금 3,900원이거든요. 예, 남선알루미늄. 네. 1,000원, 1,200원에 샀는데 지금 3,900원에 와 있어요. 근데 얘가요. 지금 한 5%씩 5%도 아니지. 이게 한 3% 정도 움직이게 되면은요. 한 1,200원, 120원, 130원쯤 되거든요. 2, 3% 정도만 움직여도 내가 원래 투자했던 원금의 10%씩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뒤쪽에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만약에 보세요. 나는 여기 10,000원에 샀는데 여기 10만원이야. 네? 10,000원에 샀는데 10만원 갔어요. 주식이. 그럼 10만원짜리 주식이 10%만 올라가도 나는 투자 원금의 100%씩 버는 거야. 만약에 100만원이 됐어. 만원짜리 100만원 됐어요. 어떻게 돼요? 1%만 올라도 나는 원금의 100%씩 버는 거예요. 주식을 장기 보유해야 되고 많이 사야 되고 그런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돈을 벌어두는 거죠. 그리고 나의 원금 하나 뺀다고 해서 큰일 안 나. 내 원금 빼도 돼요. 1억 빼도 됩니다. 왜? 100억이 있잖아. 500억이 있잖아요. 얘들은 공짜 돈으로서 계속 커져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계좌 운영을 조금만 하시면 금방 계좌가 좋아질 겁니다. 제가 엊그저께요. 심심한 차에 저희 아들 계좌를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지난번에 8월 달에 한참 지수가 그지같이 더 얻어맞을 때요. 네. 그때 언제였어요? 네, 요때. 제가 뭐라 했죠? 마이너스 한 3%좀 나왔다고 얘기했던가요? 네. 계좌가요. 마이너스 한 3%좀 나왔더라고요. 네.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계속 수익을 보다가 여기서 한번 주춤거렸는데 이때도 손실은 아니었었죠. 그 다음에 다시 수익이 쭉 올라가다가 이번에 푹 떨어져가지고 8월 요때 상황을 보니까 계좌가 마이너스 3%가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1년 반, 예, 1년 반 정도 투자했는데 계좌가 마이너스 3%가 나온 거야. 물론 시장이 하락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마이너스 3% 나오니까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아, 기분 더럽네. 좀 더 사야지. 네. 제가 그래서 좀 더 샀잖아요, 그때. 네. 여기 월급날. 네. 좀 더 샀지. 아, 기분 더러우니까 좀 더 사야 되겠다. 네. 그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플러스 지난주 금요일날 기준으로 플러스 11.3%가 나와 있더라고요. 계좌 수익률. 네. 이런 것 같아요. 네. 뭐 주식 별거 있습니까? 그죠? 네. 많이 빠졌을 때 잘 버티면 돼. 그 다음에 요만큼 올라올 때 이만큼 더 수익 나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요. 여기 지금 오늘 조정을 좀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조정이 뭐 단기적 조정에 대한 부분을 그치겠죠.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만약에 이게 2200까지 갔다. 계좌 수익률이 얼마가 됐을까? 또는 이게 옛날 내가 처음에 투자하던 그 시기 2500포인트까지 갔다. 나의 계좌는 얼만큼 올라가 있을까? 네. 상상에 맡겨야죠. 그게 팜 시스템이고요. 적립식 투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꼭 투자의 지침을 삼으셔야 돼요. 지금 이 방법만큼 확실한 건 아직도 보지 못했습니다. 전무후무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초보 투자자분들 또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주식 잘 모르시는 분들 그동안 계좌관리 힘들어하셨던 분들 모든 분들에게 최적화된 방송이다. 최적화된 방법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팟빵은 여기까지만 인사드리고요. 우리 이야기를 한번 가볼까요? 자, 오랜만에 하는 방송이니까 열심히 설명해드려야죠. 뉴욕 증시 사실 별거 있습니까? 그죠? 네. 시황 별거 있습니까? 네.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지 뭐. 네. 네. 이번 주 뉴욕 증시. 네. 이번 주 글로벌 증시.
글로벌 증시라고 할게요. 괜찮다.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게 글로벌 시장 분석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좋으냐? 네. 이번 주 시장은 왜 좋다고 분석했을까요? 네. 이번 주 시장은 왜 좋을 거라고 분석했을까요? 생각보다 안 좋은데요? 네. 물론 뭐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시장의 분석가들은 좋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은 단기 조정을 조금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국내 시장 이야기 잠깐만 해드리면, 단기적 상승, 단기 골드크로스 9월달부터 나타났죠? 그 다음에 반등 나오고, 어디에 만났죠? 저항대. 저항선에 만났어요. 저항선에 만나면 어떻게 돼요? 돌파를 하더라도 일단은 주춤 거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주춤. 코스닥도 마찬가지. 저항에 만났죠? 네. 여기 움직일 때는 아주 좋았어요. 뭐 크게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고요.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죠. 그런데 저항에 만나면 예의상 한 수 접어들고 들어가는 부분 나타나야 됩니다. 바로 뚫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포진트는요, 단기 상승 이후에 나타나는 저항에 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현재 시점이 저점이다라고 형성이 돼서 주가 상승을 계속 보이게 된다라면, 이번에 조정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이 많이 나올 거예요. 요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요 포인트요. 그래서 지금 조정이 들어오는 것은 오히려 들어와가 될 수 있습니다. 들어와. 그러면 더 싸게 사줄게. 이게 될 수 있겠죠? 네. 코스피나 코스닥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윗꼬리를 달았고 음봉 나왔다. 그 차이일 뿐이죠. 네, 이격 벌어지고요. 단기적 조정권에 들어간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조정이 슬쩍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해외 시장의 분위기는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시황의 관점입니다. 우리 시장은 살짝 조정 들어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해외 시장은 좋을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시장의 관점이다. 요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사실 시황은 끝났어요. 우리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쪽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해외 쪽 보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시황을 들으시면 되죠. 자, 이번 주 시장은 왜 좋다고 분석을 했느냐면 22가 있어요. 22. 네, 욕 같지만 욕이 아닌 거. 이거 뭐예요? 욕 같지만 욕이 아닌 욕인 너. 네. 내 거 같은 니 거 아닌 아닌데? 내 거인 듯. 그렇지.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이거 되게 어려운 노래다. 그죠? 이거 가사 제대로 아시는 분 있어요? 니 거 같은 나. 이거는 연습해도 안 되네. 네. 22 뭐야? 22. 네. 유럽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 왜 유럽 중앙은행? 이게 지금 그러면은 이제 EU 센터뱅크인가요? 이 12가 되니까? 나도 잘 모르겠네. 네, 영어는 제가 약해서요. 네. 어쨌든 유럽 중앙은행입니다. 유럽의 중앙은행이라는 건 뭐냐면 EU의 중앙은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느 한 국가의 중앙은행이 아니에요. 독일의 중앙은행, 뭐 프랑스의 중앙은행, 영국의 중앙은행, 이렇게 국가별 중앙은행이 아니라 ECB는 유럽 전체, 유럽 공동체의 중앙은행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유럽 중앙은행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EU의 경제적 자유라고 할까요? 네, 자유를 위해서, 네, 경기 부양책, 그 다음에 통화 정책을 결정한다 이거죠. 네. EU가 경제적으로 큰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겠다는 얘기야. 어떻게 정책을 쓰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지금까지 이제 마리오 드라기라는, 네, 슈퍼마리오라고 불리는 이 ECB 총재가 계속적으로 양적 완화, 그 다음에 금리 인하,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왔어요. 그래서 EU가 지난 리먼 사태 이후에 많이 좋아졌죠. EU가 좀 타격을 받았었던 것은요, 지금 우리 리먼 사태 때 그 미국이
예, 채권을 갖다가 유럽에다 많이 팔아먹었어요. 네. 유럽 애들이 좋다고 그냥 그걸 사가가지고 이번에 리먼 브라더스가 망가지면서 유럽 애들도 덩달아서 같이 망한 사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채권을 팔고 돈을 받아왔는데 그 회사가 망해버렸어. 그럼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잖아.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으니까 망해버리는 거지. 그렇게 망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망해버리면 네, 다 같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경기도 안 좋아졌었는데 유럽의 경기도 그렇게 해서 같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기가 안 좋아진 상태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버냉키가 쫙쫙 땡겨가지고 예, 그냥 돈을 막 엄청 갖다 뿌려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돈을 갖다 막 뿌리니까 미국 경기가 올라왔어요. 그걸 보고 있는 유럽 경기는 같이 돈을 뿌리면 될 것 같긴 한데 돈을 그때 잘 못 뿌렸죠. 그래가지고 유럽은 막 침체기 들어가고 막 그리스 디폴트 나온다 그러고 막 애매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뭘로 했냐면 이제 마리오 드라기가 나타나면서 돈을 막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EU도 그 이후로 이제 많이 좋아졌죠. 시장은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풀리면서 그 유동성이 풀리면서 시장을 많이 이끌어왔다. 끌어올려놨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EU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경기의 어떤 호황세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어요. 제가 중점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계의 경제가 리먼 사태 이후로 호황기를 보인 적이 있었나? 이 질문을 한번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리먼 사태 이후로 호황기를 보인 적이 있었나요? 경기 좋아요. 너무 살기 좋아요. 경제 너무 좋아졌어요. 네. 없었어요. 네. 아, 요즘에 그 일본화라는 말이 나온다면서? 네. 일본 애들 기분 더럽겠다. 그죠? 다들 일본을 싫어하는 거 아니야? 요즘에 전 세계의 일본화, 그래갖고 경기가, 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온다던데. 네. 자, 어쨌든, 세계 경제가 리먼 사태 이후로 호황기를 보인 적이 있었느냐? 네. 없었다 이 얘기죠. 없었다. 그러면 뭐예요? 경기에는 분명히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죠. 이 사이클을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죠? 사이클을 유식한 말로 하면 주기. 네, 주기. 우리나라 말이 유식한 말이잖아요. 한글. 외국인들이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 1등이 한글. 네, 한국어. 한국어에는 그런 게 되게 많다면서요. 누리끼리 하다, 노르스름 하다, 누렇다, 노랗다, 샛노랗다, 뭐. 네, 그 도대체 그게 뭔데? 뭐 그러니까 그게 뭔디? 나도 잘 몰라. 그게 뭔 소린데? 그 눈이 와서 눈이 들어가니 눈물이 나는데 이것이 눈물이냐 연병하고 네. 배에서 배를 먹으니 배가 부르다 그러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도대체 외국 놈들이 알아먹지 못한다는 얘기지. 네, 그게 이제 네, 푸르딩딩하다 뭐 그런 거, 네, 누리끼리하다, 네, 누르스름하다, 뭐 이거 어렵대요. 네, 외국인들 배우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유식한 말, 바로 한글말, 네, 우리나라 말. 그 다음에 사이클 저런 것들은 뭐 다 천한 말이지, 언문, 네, 천한 말이다 이거야. 네. 그 중에서 으뜸은 일본어.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요즘에 트렌드에 맞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네, 유식한 말로 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주기. 경기에는 주기가 있다는 주기. 주기는 뭐예요? 왔다, 갔다, 다시 왔다, 다시 갔다. 뭐라고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오호, 어떻게 해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어떻게 했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쉬고 들어간다. 네.
아시겠어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올해 다시 오는 거야. 그게 죽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각설이 이 새끼 올 때 됐는데? 응. 그러면 저 멀리서 그냥 들리는 거야. 작년에 왔던 각설이. 그러면서 한 푼 줍쇼. 그것을 이제 우리가 주기라고 합니다. 이 경기에는 이 주기가 있어요. 지난번에 왔던 경기 침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지난번에 왔던 경기 상승, 경기 호황,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자, 그러면 재밌는 게요. 침체 이후에는 뭐가 따라왔다? 호황. 호황 이후에는 뭐가 왔죠? 침체. 이게 계속 반복됐었단 말이야. 무한 반복. 좋았다가 나빴다. 좋았다가 나빴다. 좋았다가 나빴다. 근데 지난번 2008년 이후에 확 나빴는데 그 이후로 좋았던 적이 없어.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좋았던 적이 없어. 그러면요. 좋은 날이 오겠지. 나쁜 날이 올까요? 좋은 날이 오겠죠.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직 좋았던 적이 없었다라는 거. 나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침체 이후에는 호황, 호황 이후에는 침체인데 침체 이후에 와야 할 호황이 오지 않았다. 어쩌면요. 이번에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되고요. 한일 관계가 어떻게든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브렉시트도 해소가 되고요. 금리를 확 낮춰가지고 경기 부양을 확 들어가고요. 그러면 아직까지 오지 못했었던 호황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구경하지 못했었던, 만나보지 못했었던 그 호황이 언젠가 올 것이라는 걸 믿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더블 딥이라는 게 있습니다. 더블 딥. 더블 딥. 딥. 더블. 더블이 뭐예요? 더블. 더블. 두 판? 네. 두 판? 이렇게 봐야 되나? 두 개. 이게 두 개는 투잖아. 이게 더블은 뭐라고 해야 되지? 네. 두 판밖에 생각이 안 나요. 두 판? 네. 하여튼 두 판. 뭔지 알겠죠? 네. 쌍! 쌍. 쌍. 누가 보면 욕인지 알겠어요. 쌍. 이거네. 네. 쌍. 두 판. 네. 아무튼요. 네. 더블입니다. 두 판? 쌍. 네. 욕 아니고요. 네. 쌍. 한 쌍, 두 쌍 할 때 그 쌍. 네. 쌍. 좋아요. 더블. 네. 두 겹. 그것도 괜찮아요. 두 겹. 맞아요. 더블은 참 어려운 말인데, 네. 우리말로 하니까 역시 고급지네. 쌍. 네. 좋아요. 두 판, 두 겹. 좋습니다. 딥은 뭐예요? 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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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다. 네. 깊다. 깊다. 또 뭐 있어요? 나락? 뭐라 해야 돼? 네. 깊다. 네. 하여튼 뭐 이렇게 봅시다. 네. 디비디비딥? 네. 디비디비딥도 괜찮을 수도 있어. 왜냐면, 그 언더더시 아닙니까? 언더더시? 원더더시, 언더더시, 거기서 디비디비딥 나오잖아요. 디비디비딥? 아닌가? 아, 그럼 비비디 바비디브인데? 네. 디비디비딥은 뭐지? 아, 이거구나. 게임. 디비디비딥, 딥딥딥, 디비디. 이런, 네. 술자리 메이커 같으냐고. 네. 디비디비딥 딥딥딥 여기서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007빵 같은 게임이죠. 에이, 이제 알았어. 내가 옛날에 웹판을 할 때 했었던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더블 딥이라는 게 있다면 더블 딥. 더블 딥은 쌍으로 깊어진다는 얘기는 뭔 소리냐면 한번 침체가 된 이후에 호황이 나오지 않고 호황이 없이 다시 침체로 가는 거. 이것을 우리가 더블 딥이라고 합니다. 더블 딥. 근데 지금 더블 딥을 논하기에는 너무 늦었어. 네. 2008년도에 미네르바라는 사람이 더블 딥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것은 그 당시에 그 더블 DB라는 환경 자체가 괜찮았기 때문이에요. 살짝 올라오다 또 떨어질 것 같았거든.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심에 접어들기 아주 쉬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뉴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많다. 세계 경제 이대로 끝장인가, 작살이다, 뭐 손실이 얼마큼 났다, 누가 죽었다, 뭐가 어떻게 됐다, 날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피해를 많이 봤어요. 실제로 죽은 사람들, 네, 이야기 많이 들었고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 자체도 그냥 싹, 네, 믿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좋아지는 장이 어떻게 오겠니? 네. 그 더블 DB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굉장히 쉬웠는데 실제적으로 그 더블 DB라는 미네르바의 몰이는, 인기 몰이는 뭘 갖고 왔어요?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결국엔 개인 투자자들은 고점에 2007년도 고점에 사가지고 2008년도 2009년도 저점에서 완벽하게 주식을 다 털어먹고요. 네, 완전히 세됐죠. 네, 완전히 세됐어. 그 다 기관 외국인한테 다 팔아 먹히고요. 다 뜯어 먹히고 걔네들 저 위로 올라갔을 때, 네, 개인들이 아직까지 고생하고 있는 상황. 나 그때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개인들은요 1200부터 팔기 시작해서 1400에 절정을 이룹니다. 이게 800포인트 때까지 떨어졌다가 1200 올라오니까 안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엄청나게 팔았거든. 자, 시장은요 지금 2000포인트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올라가 있습니다. 2000포인트가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2000포인트 깨지면 뭐라 그래요? 2000포인트가 깨졌다, 우리 시장 큰일 났다. 네, 언제부터 2000포인트가 우리 시장의 기준점이 됐어요? 2000포인트도 깨졌다. 네. 언제부터 2000포인트가 네, 기준이 된 건데, 그렇잖아요. 웃기지 않아요? 자, 그러면 1000포인트 때였던 10년 전, 2000포인트 때였던 지금 여전히 시장은 좋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호황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뭐는 올라왔죠? 지수는 2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시장이 여기서 더블 딥을 갈 것인가? 더블 딥이라는 것은 그 침체 시점에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이 빠져야 돼요. 그럼 지수가 600이나 700까지 빠져야 되는데 천만의 말씀, 그렇게 빠질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렇게 빠져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러면 침체로 가지 않고 더블 딥 같은 건 없어요. 다시 침체가 나오는 부분은 없고 호황으로 가야 되는데 호황으로 가기에는 아직까지 호황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거리가 없다는 얘기죠. 더블 딥이 없다면 시장은 호황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은 호황이다, 좋았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거리가 없다. 전혀 국거리도 없는데 이런 거리가 있겠냐, 그죠? 고기는 한 칸 끊어갖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거예요 지금. 네. 지금이 호황이다, 좋았다라고, 주식시장 좋았다, 2017년도에 시장 좋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런 거는 호황이라고 볼 수 없어요. 더 좋아져야 되죠. 더 모든 사람들이 열광할 정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대북주들이 그런 걸 해줘가지고 그런 비슷한 느낌들은 좀 받았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조정을 좀 받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은 경기적 호황이 아니죠. 네, 이슈적인 부분에서의 움직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라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노려야 되는 것은 뭐예요? 아직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 아직 호황이 오지 않았다. 일단 호황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침체를 걱정해야죠. 호황이란 걸 보고 나서 침체를 걱정하라. 시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유가
ECB에서 지금 금리를 추가적으로 낮추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채권도 사주겠다. 자, 금리를 낮추겠다는 것은 경기 부양책이고요. 채권을 사주겠다는 것은 이것도 경기 부양책이긴 합니다만은 유동성 공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는 것은 통화정책, 채권을 사주는 것은 유동성 공급,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둘 다 경기 부양책이에요. 자,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왜 이런 짓을 합니까? 경기가 충분히 좋다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 원론으로 들어가 보자 이 얘기야. 네, 이쪽 이야기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도 낮추는 거고 채권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시장에 돈을 그러니까 공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가 좋으면은 금리를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올려야지.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근데 아직 그런 거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금리를 미국이 올렸잖아요. 미국이 작년에 열심히 올렸죠. 열심히 올렸는데 다시 빠꾸 해가지고 빠꾸는 좀 이상하지. 다시 되돌아와서 금리를 자꾸 다시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낮춘다는 얘기가 있죠. 금리를 다시 낮추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경기가 호황인 줄 알고 금리를 올렸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았다. FOMC요. 연준에서도 금리를 이번에 낮출 것이다. 얼마요? 0.25%포인트죠. 네. 금리를 낮출 것이다. 작년에 신나게 올렸는데 이번에는 금리를 계속 낮추고 있어요. 상당폭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0.25%포인트. 지난번에 이만큼 뺐으니까 이번 연도에 벌써 0.5%입니다. 이번에 빠지면요. 트럼프는 1% 빼라고 지금 주문을 넣고 있어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아직 금통위가 두 번 더 9월 달에 FOMC 빼고 앞으로 두 번 더 남았거든요. 그럼 0.5씩 두 번만 더 빼면 0.25씩 두 번만 더 빼면 1% 금리 인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에 올렸던 금리를 전부 다 되돌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금리를 낮추는 이유는 시장이 충분하게 뭐 하지 않았다? 좋아지지 않았다. 하지만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충분하게 좋아지지 않은 것은 맞는데 하지만 침체로 간 것은 아니다. 침체 때보다는 좋아졌다. 이게 맥점입니다. 침체 때보다는 좋아졌다. 그렇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2008년 때보다는 살기 좋아지지 않습니까? 경제적 지표도 마찬가지요. 좋아졌어요. 근데 호황이 오지 않았다. 호황세가 나오지 않았다. 요게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단풍이 때문에 네. 단풍이가 아까 나가더만 문을 다시 열으라고 네. 땡깡을 벌어서 문을 좀 열어놓고 왔습니다. 홀랑 들어왔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리 ECB와 FOMC의 금리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금리를 낮추는 이유는 일단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그 의미. 하지만 침체 때보단 좋아졌다. 2008년 때보단 좋아졌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침체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 길이다?
호황으로 가고 있는 길이다. 그러면 왜 빨리 안 가는 겁니까? 네. 왜 좋아지는 듯 하다가, 그죠? 왜 좋아지는 듯 하다가 2017년도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나빠진 듯 한 것입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항상 통하는 정답이 있다고 했죠. 이럴 때 우리가 무슨 정답을 내세우면 된다고 했어요. 정답은 한 가지. 모든 질문에 대한 정답은 한 가지. 뭐 때문에? 뭐 때문이죠? 뭐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모든 건 중 때문이야. 네. 가운데 중입니다. 중 때문이야. 네. 얘 때문이잖아요. 얘. 중국 때문이야.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 때문일 수도 있어요. 미. 네. 자, 이거는 누가 더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중국이 잘못했는지 미국이 먼저 잘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10위는 미국이 먼저 건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미국이 그렇게 시비를 걸게 만든 중국도 잘못이라고 생각해. 중국이 패권에 도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잖아요. 네. 미국을 앞지르는 세계 제1등의 국가가 되겠다. 미국이 그냥 별 건수가 없는 그런 국가였으면 그냥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뭐 필리핀이나 또는 뭐 저기 어디 베트남 또는 브라질 이런 나라가 우리가 미국을 따라잡고 1등 세계 1등의 국가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면 그냥 콧방귀에 끼면서 저 미친놈들이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에요. 중국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왜 중국은 안 되냐? 왜 중국은 안 되나? 실제로 그럴 수 있기 때문이죠. 뭘로요? 인구수가 미국의 3배. 4배였던가요? 4배. 4.5배쯤 돼요. 그러면 1인당 소득이 미국의 4분의 1만 되어도 세계 1등.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미국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계 1등의 경제대국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일본이 한번 도전했다가 완전 작살나게 터졌죠. 뭐 그러고 나서 계속적으로 또 1등 자리 지키고 있는데 중국이라는 뚱땡이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네가 1등 먹겠대. 처음에는 저게 뭔 소리야 라고 봤더니 이게 불가능해 보이지가 않아. 왜요? 중국은 빠른 속도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인구가 미국의 4.5배나 많아. 그러면 1인당 국민소득이요. 만약에 미국이 $10,000야. 그러면 중국이 2,500달러만 돼도 세계 1등 경제 규모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지. 무지막지한 얘기죠. 지금 현재 차이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차이는 많이 나 있는데 이게 지금 중국이 8,000불 정도 되죠. 네. 그 다음에 미국이 5만인가요? 또 봐봐야 되겠다. 그죠? 미국 GDP 볼게요. 미국 1인당 1인당 여기 있죠? 경제 물가 1인당 59,000 즉 6만 달러 되는 건가? 6만 달러? 요거는 세계 6위가 됐네요. 1인당. 근데 얘네들은 뭐예요? 다 미국보다 미국보다 어때요? 인구가 적어. 그죠? 몇 명 안 돼요. 얘들. 인구수가 여기는 480만 명.
아일랜드. 아이슬란드는 뭐 안 봐도 알겠지 뭐. 얘네들은 뭐 인구 몇 명? 34만 명. 34만 명이래요. 인구수. 와. 34만 명이면 우리나라 중소도시보다 인구가 적은 거네. 범죄가 없는 거 아니야? 여기는 860만 명. 서울보다 작아요. 인구수가. 네. 스위스. 룩셈부르크. 여기는 인구가 59만 명.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GDP가 미국을 따라올 수가 없죠. 네. 미국을 앞질러 있다고 하더라도 따라올 수가 없어. 미국보다 못한 나라는 더 할 거 없고요. 미국의 인구는 3억 3천만 명. 네. 3억 3천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 1인당 GDP는 얼마였다고요? 5만 9천 달러. 자, 중국은 세계 1등입니다. 인구수 14억입니다. 그리고 1인당이 8,800달러 맞죠? 네. 그럼 6만 달러를 치고 9만 달러를 치면 6, 5, 9, 45 6, 9, 54 7, 9, 63 6.5배 정도 되는 거네. 6.5배? 네, 6.5배. 그러면은 인구수는 지금 4.5배 정도 되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지. 얘네들이 만약에 만 한 2,000달러까지만 올라가 버려도 어딜 따라잡아요? 미국을 따라잡는 국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구의 힘이에요. 인구가 많은 인도도 한번 볼게요. 인도가 아마 인구수 2등이겠죠? 13억. 근데 얘네들은 경제가 1,900달러입니다. 1,900달러. 1인당 국내 총생산 1,900달러. 얘들은 지금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어. 사람은 많지만.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지금 얘네들이 보면 국내 총생산이 네, GDP가 6위에요. 인구수로 1,900달러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보다는 잘 사는 건데 돼 있어.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여기 있죠? 1조 5천억. 그래서 사람을 애기들 많이 낳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콘돔 회사에서 전부 다 콘돔에다 구멍 뚫어서 팔아먹을지도 몰라. 애기 막 많이 낳으라고. 자, 아무튼 상황은 그래요. 이 중국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네. 뭐 그렇다 쳐도 일본 같은 경우도 뭐 한번 도전했다가 망가졌죠. 예, 근데 뭐 다른 나라들 뭐 우리나라나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아니면 아까 그 아일랜드나 뭐 룩셈부르크, 스위스 이런 애들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겠어. 우리가 1등 먹을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미국이 콧방귀도 안 낀다는 얘기죠. 알았어. 열심히 해봐라고 하겠죠. 그런데 중국은 이야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중국이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미국이 2등으로 밀려난다는 얘기예요? 네. 미국이 2등으로 밀려나는데 인구수는 계속해서 차이가 벌어질 테고요. 왜? 인구수는 3억 명이 애기 낳는 거하고 14억 명이 애기 낳는 거하고 인구수 늘어나는 게 엄청 차이가 나겠죠? 네. 그러니까 인구수는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고 경제 규모도 이렇게 한번 벌어지기 시작하면 1등을 잡을 수가 없죠. 그러면 얘들이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중국을 눌러야죠. 네. 눌러야 됩니다. 중국이 지금 조사를 떡 친절하게 해놨어. 또 시진핑이 야 우리 중국의 현재 실제 살펴보자. 그랬더니 뭐 수제, 농업, 경공업 등등등 여러가지 부분에서는 좋았대. 근데 첨단 기술에서 좋지 않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국이 그럼 이쪽을 집중적으로 육성합시다 라고 하면서 봉기를 했다고 해야 되겠죠? 들고 일어난 거야. 그걸 딱 보고 미국이 아 그거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제재하고 들어간 거죠. 그게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가 침체가 돼요.
왜요? 서로 관세를 막 부과해. 막 이놈이 주고 저놈이 받고 막 하면서 서로 막 난타전이야. 당연히 관세가 올라가면 물건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사. 사람들이 안 사면 기업 자체도 실적이 줄고요.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사니까 소비가 줄어요. 실적과 판매와 소비가 다 같이 줄어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경기가 침체되는 거죠. 그게 무역 분쟁의 가장 나쁜 점입니다. 근데 이게 해소가 된대요. 그러면 침체에서 성공 뭐라고 해야 돼요? 호황으로 가던 나빴던 것에서 좋은 쪽으로 가고 있었던 그 과정에서 지금 저 무역 분쟁 때문에 잠깐 쉬었어. 근데 이게 해소가 된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지갈 길을 가겠죠. 이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해소가 되면 그럼 중국이 미국 따라잡을 거 아닙니까? 아니죠. 왜? 지적재산권 보호에 도장을 찍으라고 미국이 요구했죠. 너희들 기술적으로 우리를 따라올 생각하지 마. 중국이 기술적으로 미국을 따라가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뭘 할 수가 없다? 패권 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모든 실마리예요. 근데 이게 잘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중국이 많이 양보를 해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지금 상황은 그러합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이제 약간의 해소 국면 이런 것들 좀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해소가 된다 그러면 시장 상황은 또 좋아지겠죠. 금리 인하에서 좋아져. 경기 부양에서 좋아져. 그 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 해소돼서 좋아져. 그럼 뭐 시장이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시장은 걱정할 이유가 없어진다.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걱정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야. 네. 그게 오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적어도 이번 주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것은 언제까지요? 10월 초에 고위급 회담이 진행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번 달 중반, 즉 다음 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중순 정도부터는 뭘 한다고요? 차관급 실무자 협상.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거죠? 시장은 괜찮을 거다. 다만 국내 증시는 어떻게 해요? 저항에 이미 부딪혔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 갈 타이밍이 됐을 수 있다. 시황은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서로 어떤 연관고리가 있는지 그것만 잘 추적해서 따라가다 보면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라고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측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측 같은 거 할 필요 없고요. 시장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켜봐라. 아시겠죠?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합니다. LG 디스플레이가 국산 불화수소만 쓰겠다. LG 디스플레이가요. 국산의 불화수소만 쓰겠대요. 국내 대기업 첫 탈일본화 1등입니다. 1등. 대기업 사장. 자, 지금 일본의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뉴스 기사에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자료가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해드리는 시황은요, 이렇게 뉴스 제목 치면 다 여기서 나옵니다. 뉴스를 갖다가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짜잔. 나오죠? 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릴 그림이 하나 나와요.
요거. 일본이 한국에게 수출을 하고 있는 수출 비중입니다. 1월에서 5월의 기준으로 봤을 때 고순도 불화수소가 85.9%, 플로린 폴리이미드가 22.5%, 포토레지스트가 11.6% 정도로 납품이 되고 있는 거죠. 일본이 우리에게 팔아먹는 비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화수소를 가장 많이 팔아먹었다는 얘기야. 그동안 우리나라에게 불화수소를 가장 많이 팔았다. 그런데 이것을 일본 것이 아니라 한국 것을 사용한다. 어때요? 개꿀인가요? 쌤통인가요? 자, 이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들어가는,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반도체죠. 반도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예요. 두 개의 품목에서 이제 이것들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은 반도체 쪽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국산화 발표. 지금은요, 국산화 발표를 디스플레이 쪽에서 했단 말이야. 좋아. 그럼 디스플레이 쪽에서 하게 되면, 에이, 반도체가 아니니까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 아닌가? 요걸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한번 여기서 고민해 보면요. 디스플레이에서 됐으면, 반도체에서도 된다. 디스플레이에서 되었으면 반도체에서도 된다. 지금 실제로 삼성전자는요, 500여 개 공정 중에서 일부 공정에 국산 불화수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솔브레인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시제품이 나오죠? 시제품이 나오고. 어서오세요, 호태님. 오! 호태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반가워요. 잘 계셨죠? 네.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했지? 네. 잊어버렸어. 시제품이 나오고, 맞아. 시제품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이 시제품이 나와서 이제 괜찮다, 별일 없다 그러면은 네, 쓰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이제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디스플레이에서 되었다면 반도체에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디스플레이 시장도 굉장히 좀 이게, 디스플레이 시장 먼저 얘기할게요. 디스플레이 시장은요, 일본이 소재를 판매해서 디스플레이 제작, 일본에 거의 100% 수출. 거의 100%라는 것은 혹시나 모를 아닌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요. 소니부터 해가지고요, 일본의 TV 만드는 업체들 있죠? 얘네들은 한국산 디스플레이를 사갑니다. 근데 그 디스플레이 만들 때 일본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이 재료 대주고 우리나라가 만들어서 다시 일본이 사가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제는 일본 것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야, 일본 거 됐어. 우리 거 쓸게. 그럼 일본은 지금 상황이 골 때려졌죠? 네. 팔아먹는 거 없이 수입만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네. 수입만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일본이요, 소재를
지금까지 일본과의 한국의 무역 상황은 일방적인 적자였다. 우리가요. 그중 대부분이 소재 쪽에서 발생한다. 이거였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런 경제 제재, 무역에 대한 제재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걸어야 되죠. 야, 니네 우리한테서 너무 많이 이익 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야말로 우리한테서 마진율을 좀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우리의 요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새끼들이 지네가 먼저 요구를 한 거지. 지네가 먼저 한 거야. 안 팔래. 씨.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뭔가 시류를 잘못 읽은 거죠. 네. 안 팔면은 일단 장땡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 네. 안 팔면 뭐 니들이 어쩔 건데? 네. 안 팔 거야?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만들게. 우리가 만들어서 쓸게. 얘네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저희 거 다시 사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베가 지금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죠. 아니 그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왜 그러면 안 될까요? 왜 그러면 안 돼? 왜 그러면 안 돼요? 전 세계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 70%. 어디요? 한국. 자, 일본은 지금 전 세계 시장의 70%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 거래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이 소재라는 것을 팔아먹었다는 것은 전 세계 시장의 70%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둘이 합쳐서 70%잖아요. 이 기업들이 무지하게 팔아먹었었던 그 반도체 거기에 이 소재가 다 들어가서 일본이 알게 모르게 혜택을 받았었다는 이야기죠. 일본이 가만 보면은 이게 굉장히 저거 같다, 그죠? 예. 거머리 같은 존재 아니에요? 거머리? 네. 기생충 같은 존재 아니에요? 이거 지금 기생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잘 팔아먹고 있는 거 그냥 해가지고 기생해서 하고, 옛날에 패전해가지고 못 살았을 때도 그냥 한국 전쟁 일어났을 때 그냥 거기에 기생해가지고 그냥 예? 돈 벌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아무리 봐도 얘네들은 좀 약간 그런 것 같다, 그죠? 기생하는 애들, 기생. 이거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불화수소에 대해서 그 수출 승인을 내준 이유가 하도 안 팔리고 기업이 망할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일단은 해외 쪽에 공장이 없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기업들의 제품 먼저 팔아주자 해가지고 승인을 내줘서 이번에 집어넣게 된 것이다. 근데 그런 것은 이제 언발의 오줌 누기나 마찬가지죠. 이미 한국 쪽에서는 재고를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국산화 제품 사용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제 완전히 엿먹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일본이 미안하다고 할 때가 됐거든요. 우리나라가 다음 주 정도에 일본을 완전하게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합니다. 일본 애들도 했으니까 우리도 제외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수출 품목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도 전략적 물자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압박을 가하게 되는 거고, 일본 입장에서는 더 큰 부담을 또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디스플레이 쪽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반도체 쪽 시장으로도 넘어갈 거고, 일본은 더욱 더 큰 빅엿을 먹는다. 이게 시나리오죠. 더 큰 빅엿.
그냥 한 번에 먹기도 힘든 그 정도의 빅엿을 먹고 네, 골 때려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일본을 압박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불매운동, 네, 여행 안 가기, 보이콧,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이미 일본 내에서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행 안 간 것 때문에 지방 소도시에 있는 그 여행 그쪽 주관자들이 벌써부터 그냥 화가 나가지고 데모하고 있고 막, 네, 난리가 아니고요. 걔들 그렇게 화나서 그러고 있지. 그 다음에 기업들은 또 기업들대로 안 팔린다고, 물건 안 팔린다고, 한국이 안 사준다고 죽겠다 그러죠. 그럼 걔네들 입장에서는 일단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흑자를 많이 보고 있던 한국과의 거래가, 이 중요한 거래가 끊어지게 되니까 지들도 수익성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고요. 이거예요. 그럼 이제 불화수소에 대해서 얘네들이 그래도 우리 거 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무언가 약간의 비굴한 그런 제스처가 있어야 돼요. 물론 걔네들이 잘하는 거긴 합니다만은, 네, 또 고등어 싸들고 와서 싸바싸바 할지도 모르지. 싸바싸바 내가 싸바싸바 알려드렸죠? 싸바가 일본말로 고등어요. 심심할 때마다 이거 한 번씩 틀어보세요. 네, 어학사전, 일본어 사전. 그러면 다 들려줘요. 고등어. 딱, 여기 싸바. 네. 고등어. 어디 갔지? 왜 안 나오지? 내가 뭔가 잘못했나요? 사바. 사바. 맞네. 네, 그죠? 네, 요거 맞네요. 대서양 고등어래요. 대서양 고등어. 사바. 이건 네이티브 스피커로 들었는데, 네. 사바 싸바, 이 주식도, 사바 저것도, 사바 다, 사바 막, 사바 막 사바. 사바 네. 바로 이 사바야, 사바. 싸바 하면서, 네. 또 하려는지 모르죠. 네. 근데 하여튼 뭐 걔네들이 그런 거 잘하니까, 네. 하려고 올라나 모르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되면 이제 아베를 내려앉히고, 네. 또 새로운 애가 와서 우리는 아베랑 다르다, 뭐 이렇게 해서 좋아질 수도 있겠고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일 관계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게 지금 뭐 포토 레지스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약간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좀 걱정이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적당한 선에서 요것도 더 이상 서로를 자극하지 않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특히 일본 쪽에서는 우리나라를 자극하지 않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은 일본이 더 불리한 상태가 됐어요. 네. 일본이 불리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나라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네. 일본으로서는 생각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럼 요것도 조만간 무언가 나온다고 하신다라면, 이것도 해소될 수 있는 좋은 점이겠죠? 좋은 재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LG 디스플레이에서 만든 것들은, 네, 이렇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예, 좋은 소식으로 시장에 전해질 것이다. 뭐든지 간에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뉴스가 나오면 그거 좋은 거예요. 예, 그게 지금 시장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가 다 좋았고요.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 즉 채권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네, 공지사항을 알려드릴 겁니다. 네, 명절 이후부터는요, 유튜브 실시간 방송이요, 부자아빠 주식학교에서 성투사를 한번 더 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부자아빠 주식학교 성투사라는 이 메뉴가 나옵니다. 요 메뉴 여기서 요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이제 라이브가 진행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부자아빠님 채널을요 아빠님 단독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컨텐츠들이 뭐 이렇게 아침 시황이라든지 또는 이제 돈빛나라든지 등등 여러가지 뭐 종목 진행 이것도 많이 올라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빠님의 무료 방송 그 다음에 아빠님 강의 그리고 아빠님의 어떤 아빠님과 관련된 내용들만 그쪽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빠져나옵니다. 그쪽 같이 엉켜 있었던 거에서 좀 빠져나오고요. 이제 종목 진단 이런 쪽에서 나온 것들은 또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들도 다 이쪽에 실려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자아빠 주식학교 성투사를 통해서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라이브나 이런 것들 진행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알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구독하기 눌러가지고요. 구독해 놓고 무방할 때 알림 받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왜 무방하는데 이게 안 돼요?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미리 준비해 놓고요. 이것을 이렇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방송 또는 컨텐츠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 보시면 되겠고 교육 강의 같은 것도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 이렇게 없던 컨텐츠들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여러분들 많이 활용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와. 여기서 라이브와 더 많은 것들을 드릴 겁니다. 이제 이번 주 내일 저녁 방송까지만 부자아빠 주식학교 채널에서 진행하고요. 그 다음부터 무료 방송은 라이브 방송은 부자아빠 주식학교 성투사에서 진행됩니다. 88TV 쪽은 그냥 진행돼요. 88TV 쪽은 그냥 그렇게 진행되고요. 유튜브 채널만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돈빛나 같은 경우도 뭐 어차피 여기 다 올라가겠지만 이쪽 저쪽 다 아빠님 채널에서는 빠져나온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약간 유니크하게 채널을 정비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무료 방송은 이쪽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 구독하기 꼭 눌러놓으세요. 구독을 해놔야지 여러분들이 알람 받을 수 있어요. 알림. 무방 시작했다 알림 받으면 그때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잊어먹으면 안 돼 이런 거는 아시겠죠? 꼭 잊어먹지 말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검색을 어떻게 해요? 부자아빠 주식학교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성투사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나옵니다. 자, 공지사항을 전달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해드리는 거 이제 컨텐츠가 추가되는 것들이 이제 교육방송이 추가가 될 거예요. 교육방송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했었던 거 있잖아요. 제가 교육방송 해드릴게요.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이런 것들 일주일에 한 편 정도 교육방송을 제작을 해서 진행을 해드릴 거니까 요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쪽 채널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계획 중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매매 무방 매매 무료 방송 매매 라이브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하나 터가지고 실제로 매매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방송을 계획 중에 있어요.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준비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 숙제하셨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물론 요 결정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일단 지난주에 저희가 그 회의를 했는데 결정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절 이후부터 방송 채널이 바뀐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전 세계 채권 25%가 마이너스 금리권에 진입을 했다. 전 세계 채권의 25% 즉 4분의 1가량이 마이너스 금리권에 진입했다. 이게 뭔 소리죠? 채권이 마이너스권에 진입을 했다. 왜 저래 또? 쭈쭈쭈쭈. 나쁜아 일로 와. 아휴. 개놈. 들어와.
일로와. 자다가 어떻게 저렇게 튀어나가지? 뭔 개가 저래? 개는 다 저래요? 왜? 그러면서 튀어나가. 네. 자, 채권이 마이너스 권에 진입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마이너스 이자율. 채권이 하는 것은요, 네, 그랬나봐. 내 밥이 줄어드는 거야! 막 이렇게 흥분한 거 아니야? 아이고, 참말로. 자, 마이너스 금리다. 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 금리. 실질적으로 이제 요것만 해석을 하게 되면요, 내가 만 원을 맡기면 9,000원을 돌려받는다. 이런 의미인데요. 채권은 살짝 달라요. 왜냐면 채권 강의 예전에 제가 해드린 적이 있을 텐데, 가만히 있어보자. 채권에 대해서 제가 그때 해드린 게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어디 있나? 채권. 어디다 썼을까요, 제가? 네. 그건 안 했나? 여기 있다. 그죠? 여기, 예.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 해가지고 이 채권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드린 강의가 있어요. 이것도 한 번씩 보세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내용이 여러 가지 적혀 있는데요. 중요한 채권에 대해서 강의를 이렇게 해드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이 채권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채권은 살짝 다른 게 뭐냐면, 할인채. 일반적입니다. 할인채는 뭐냐면, 채권을 판매할 때 12,000원짜리 채권이다. 그러면 이 12,000원 안에 원금 플러스 이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10,000원이 원금, 그 다음에 이자가 12,000원. 아니요, 이자가 2,000원. 이자가 2,000원. 그래서 12,000원짜리 채권이 발행되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사면 돼요? 12,000원짜리인데 만원에 사는 겁니다. 12,000원짜리를 10,000원에 사는 것. 이것을 할인채라고 하죠. 네. 그냥 원래 채권의 그 부분을 깎아서 판매한다. 그리고 이걸 할인채, 네, 라고 하는 거죠. 네, 오징어채, 뭐 이런 거, 진미채, 네, 아님 말고, 네, 하여튼 이렇게 할인채를 팝니다. 그럼 이제 이 채권이 마이너스 금리에 진입을 했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12,000원 받을 수 있는 채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11,000원이나, 그죠? 만원에 사거나 11,000원에 사거나 1,000원에 등등 해서, 네, 만기까지 가져가면 수익,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보통 채권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12,000원짜리 12,000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채권을 내가 만원이나 11,000원에 샀어. 만기까지 가져가면 내 원금도 돌려받고 이자도 돌려받고, 이게 원래 채권이잖아요. 네. 채권 투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순진하신 분들이에요. 너무 착해. 네. 이것을, 네, 이렇게 채권을 사는 사람들을 실수요자, 네,
그러니까 아파트로 치면은 집으로 치게 되면은 내가 그 집을 사서 그 집에서 살 거야. 아파트로 치면 네. 아파트를 사서 그 집에서 살겠다. 이건 누구라 그래요? 실수요자.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채권 금리가 마이너스로 나왔다는 것은 12,000원짜리 채권을 13,000원에 판다는 얘기예요. 어? 응? 13,000원을 투자해서 12,000원으로 받는다고라오? 받는다고라고? 라? 네. 이게 뭔 개떡 같은 투자예요? 이것이 투자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마이너스 금리에 진입했다는 건 이런 의미거든요. 채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 그래서 지금 12,000원짜리 채권이 13,000원에 팔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팔리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거야? 어? 희한하네. 네. 이런 거죠. 13,000원 투자하면 12,000원 받는데요. 여러분 저한테 5만원 빌려주시면 제가 4만원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너한테 몰리는 거예요. 막 와! 그러면서. 네, 웃기지 않아요? 네. 왜 그럴까? 왜 저런 미친 짓을 할까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뭐예요? 투기자, 가수요자라고 합니다. 실수요자가 아닌 가수요자. 채권의 가격이 지금도 높지만 더 높아질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 네. 쉽게 얘기해서 주식의 단타꾼들. 여기 보시면 되죠? 네. 쉽게 이야기하면 주식의 단타꾼들이다 이 얘기야. 지금은 13,000원이지만 채권의 수요자들이 더 몰릴 것이기 때문에 14,000원도 될 수 있다. 그럼 난 천당 이득 아니겠냐? 그럼 하는 거예요. 네. 별 의미가 없어. 가격이 형성된다라는 것은 그거죠. 내가 지금 이 가격에 사지만 이것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식은 뭐라 그래요? 바보 멍충이들이 더 멍충한 사람들을 기다리는 게임이다. 여러분들이 바보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네. 단타꾼들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채권의 가격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요. 네.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계속 올라가요. 만약에 12,000원짜리 채권인데 2만원이 됐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계속 사고자 하는 놈들이 많아지면 2만원이 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되나?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투사의 공연장에 올 수 있는 티켓이 5만원짜리야. 5만원인데 이것이 막 암표로 해가지고 매진되고 나서 20만원까지 뛰었어. 그 다음 어떻게 될 거예요? 아니 100만원까지 뛰었다 해야 돼. 100만원. 자존심 상해요. 20만원 정도야. 그죠? 성투사의 주식 콘서트 빠밤 해가지고 네 오프라인에서 하는데 이게 원래 티켓 가격이 5만원이야. 그런데 다 매진이 되고 나서 이제 막 암표가 돌아다니면서 100만원까지 뛰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투사를 너무나 보고 싶고 사랑하지만 네, 100만원은 안되겠다. 지문미 성투사. 네,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러면서 네, 지문미 성투사. 그럼 이제 제가 네, 마스크랑 이런 거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와서 성투사표 있어. 성투사표 이렇게 그 자리에서 팔아먹고 네, 강연에 갈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할까요?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다 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비싸다라는 것은 뭐죠? 안 사겠다. 자, 이게 채권 시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채권은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만기시 가격, 돌려받을 수 있는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12,000원짜리입니다. 이게 2만원이 됐어. 오 마이 갓. 네. 오 마이 갓. 2만원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 마이 갓. 너무 비싸요? 안 살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 2만원에 산 사람은 만기까지 가져가게 됐을 경우에는 8,000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든 손해를 줄여야 되겠죠. 사려는 사람이 없어지면 팔려는 사람만 남게 된다.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내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내려가는데 어떻게 내려가요? 급속도로 내려가게 된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네. 사려는 사람이 없어지면 팔려는 사람만 남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가격이 급속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마치 급등주가 내려가듯이. 언제까지요? 12,000원까지 내려가겠죠. 이거는 원래 가치가 정해져 있으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죠. 원래의 가치가 정해져 있다라면 그 가치까지 쭈루루룩 내려가겠죠.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12,000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더 이상 손해보지 않는 가격대 12,000원까지 내려가겠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채권의 투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채권에서 돈이 나오게 된다. 자, 채권에서 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로 갈까?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채권에서 돈이 나왔어요?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시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느 시장이요? 주식시장. 왜요? 채권보다 주식의 수익률이 더 높거든. 채권이 2만원이 되었다라면 이제 내려갈 일밖에 없어요. 채권은 손실만 납니다. 그런데 주식은 손실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수익에 대한 가능성도 생기게 돼. 그러면 채권보다 주식시장이 훨씬 더 매력적이다는 생각이 들겠죠? 이미 채권 자체가 거품이 끼게 되면서 안전자산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위험자산이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돈이 자금의 흐름이 증권시장 또는 부동산 등등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나온 돈은 은행으로는 못 가요. 주식시장을 비롯한 어디로요? 뭐 금으로도 갈 수 있죠. 현금. 네, 현금이나 금덩어리, 골드 이런 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 비롯한 여러 투자처로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100조 원 중에서 단 1조 원만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나머지 다 그냥 뭐 부동산에 어디 딴 데 갔다. 오케이, 좋아. 1조 원이라도 들어오면은 주식시장에는 어쨌든 플러스잖아요. 시장은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채권의 가격이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가게 되고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종말이 다가왔다. 네, 채권 종말론인가요? 이런 것들이 가까이 다가왔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남의 불행은 뭐예요? 나의 행복이잖아.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세 번째 이야기도 나쁜 소식이 아니네. 그죠? 나쁜 소식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소식은요. 나쁜 소식이 아니네. 그죠? 첫 번째 거는요. 나쁜 소식이 아니네. 그럼 이번 주의 시장 전망은요. 나쁘지 않네. 그래서 이번 주 시황으로 보는 시장 전망은 좋다. 네. 그런데 변수가 있어요. 어떤 변수? 변화하는 수. 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1번. 뭐가 있어요? 추석 명절. 빰빰. 추석 명절에는 뭐 해야 돼, 사람들이? 주식 팔아서 뭐 해야 되죠? 고스톱 쳐야 돼요. 오케이? 주식 팔아서 고스톱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스톱 쳐야 돼요. 네, 두 번째. 명절이기 때문에 변수가 부담스러워요. 고스톱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네, 약간은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보너스를 주기 위해서 주식을 파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매도가 조금 나와야 되는 자리가 추석 명절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명절 전에는 이 쉬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확실한 것을 안고 들어가기 싫어한다. 그래서 매도가 대체적으로 많이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만기일 3692 내마녀. 네. 만기에서는요, 물론 이제 포지션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시장이 좋다라고 한다라면, 시장이 좋은 쪽으로 계속 됐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마이너스 쪽에 대한, 네, 청산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즉,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라면, 청산을 할 때는 마이너스로 가야지 청산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9월달 내내 일단 상황이 좋았단 말이에요. 물론 8월달에 있었던 부분이 있었겠습니다만, 9월달에 움직인 모습들이 이번에는 물량적인 부분들이 뭐 롤오버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잘 몰라. 그죠? 네,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요것이 어떻게 나올런지는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기일에 대한 부분은 부담스럽다. 네, 요게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뭐예요? 기술적 분석에서의 저항대 진입. 요것도 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초반 시점에서 시장을 볼 때 단기 골든 크로스 어디까지 반등? 61선까지. 왜? 저항이니까. 지지는 어디? 여기. 저항은 어디? 여기.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자 일단은 통과를 하고 나서 주가 반등 요 정도까지 예상하죠. 2000포인트 다시 회복하겠군요. 회복했어. 저항권 들어갔죠.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냥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다. 왜? 저항 때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여보세요? 왜 때려? 이런 거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두더지 이렇게 나오면은 여보세요? 잠깐만요. 그래갖고 이제 망치로 이렇게 쾅 때리면은 여기가 뭐라 그래요? 왜 때려? 개새끼야! 때리지 마!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욕 나오면 재밌겠다. 그죠? 쾅 때리면 이 새끼가 네. 뒤진다? 막 이런 거 없나? 때리지 마, 이 새끼야. 그런 거. 네. 아무튼 뭐 그렇게 얻어맞을 때가 됐어요. 이제 저항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좀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게 막 쭉쭉 치고 올라갈 때 흥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저항에 근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죠. 항상 이런 어떤 분위기가 극에 달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조정이 한번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느낄 겁니다. 이번에는요, 시장이 올라올 때 뭐가 없었어? 뭐가 없었어요? 개인들의 추가 매수라든지 신용이 왕창 증가한다거나 이런 애매한 모습이 없었어요. 오히려 개인들은 꾸준히 팔아치우는 모습이 좀 있었죠. 오히려 개인들의 매수는 소극적이었죠.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에이씨, 또 올라갔다 내려가겠지.
A 또 올라갔다 내려가겠지라는 개인들의 생각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내려가잖아요. 거 봐, 내려가잖아. 내가 팔기 잘했지. 네. 요 확신을 심어주는 거. 확신. 네. 이 확신을 심어주는 모양이 지금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요게 사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시장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시황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괜찮았어. 그런데 변수는 세 가지 변수입니다. 추석 명절에서의 부담, 만기에서의 부담, 기술적 분석에서 저항대 진입. 그러면요, 월, 화, 수 조심해야 되겠죠. 네, 명절 전까지는 조심해야 되겠다. 지수가 많이 올라오지 못하겠다. 좋긴 좋은데 올라오지 못하겠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이야기를 또 풀어봅시다. 좋은데 나쁘다. 어? 좋은데 나쁘다가 뭔 소리야? 좋은데 나쁘다. 이게 뭐죠? 좋은데 나쁘다는 것은 뭔 의미예요? 기회가 될 수 있다죠. 데일 카네기는 이런 말 했답니다. 기회를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 다만 기회를 잡지 못했을 뿐이다. 네. 아니요, 좋다 말았다 아니에요. 좋은데 나쁘다는 것은 좋은데 나빠 보인다는 거죠. 그럼 뭐요? 상대적 저평가나 평가절하가 됐다는 얘기겠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주가가 들어오는 자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다. 왜요? 시황적인 부분이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끝난 거 아니야? 네. 상황이 잘 보세요. 만원짜리가 2만원이 간대. 근데 지금 8천원으로 떨어졌어. 만원짜리 주식이 2만원이 간대요. 그런데 지금 외부 요인으로 주가가 8천원에 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이잖아요. 네. 만원짜리가 2만원이 간대요. 그런데 지금 어떠한 변수로 인해 가지고 뭔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8천원에 와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빰빰 빰빠빰 빰빰빰 빰빠바바 빰빠밤. A 그냥 간다. 네. B 안 산다. 빰빰 빰빠빰. 그래, 결정했어. 이거 아시는 분 있어야 되는데. 네. 네. 이거 몰라? 네. 옛날에 그 이휘재가 하던 거 있잖아요. 인생극장이었나 그게? 네. 빰빰. 그래, 결정했어. 그거 몰라요? 아, 또 나만 아는 유머야? 왜 이래? 다 아실 것 같은데. 아, 내가 보면 알아요. 보면 알겠지? 네. 그래, 뭐야, 또 어리다는, 무슨 말이야. 이거 다 다 아는 거지. 이거 잘 보세요. 자, 요거, 네. 인생극장. 이거 잘 봐봐요. 그래서 결정이 어떻게 된 거지? 어디쯤에 나오냐? 뒤로 넘어진 건 전데 오늘은 왜 안 들리지? 그래, 결심했어 이건데. 네. 유이제 인생극장. 그래, 결심했어. 다시 해드릴게요. 아, 어딘지 못 찾겠다. 이런 건데. 네,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 결심했어. 그냥 나중에 알아서 보세요. 네, 그런 거야. 갑자기 찾으려니까 안 되겠네.
그 음악은 그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했던 거. 빰빰 빰빰빰. 네. 일요일 밤에 알면은 다 아시는 건데요. 네. 아무튼 그겁니다. 네. 한 번씩 보세요. 그 명작이지, 명작. 그럼 당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10,000원이 20,000원이 가는 주식이에요. 20,000원이 갈 주식인데 지금 8,000원에 와 있어. 사야겠죠. 자, 장기적 시황이 좋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내려갔어요.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근데 여기서 사야겠죠가 답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뭘 하냐면 시황이 틀렸다. 매도한다. 다시는 주식 투자 안 한다. 이런 거 나와. 아이 참 진짜 그러면 안 돼. 그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우리가 이걸 보고 가야 되는 거죠. 장기적 상승 관점.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가 딱 나올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 이야기 다 해드렸죠? 시황 이야기 다 해드렸고, 그 다음에 내일은 저녁이에요. 내일 밤 9시요. 내일 밤 9시에 야간 방송이 진행됩니다. 내일 밤에는 네, 또 밤 방송에는 뭘 해드릴 거냐면 그 시황을 풀어준다 그런 식으로 하나의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치는 네,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 명절 이후 다음 주부터는 성투자 무료 방송이 부자아빠 주식학교가 아니라 부자아빠 주식학교 성투사 이 채널에서 나온다는 걸 꼭 명심하세요. 네, 여기서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구독을 꼭 눌러주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제가 라이브 방송을 열었을 때 안 그러면 시간표 일일이 확인해야 돼. 그래도 상관없지만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편하게 알림이 뜨죠. 그러니까 이쪽 구독하기 누르셔가지고 구독하신 다음에 네, 라이브 방송 이런 쪽도 여기서 다 확인하시고, 여기서도 아빠님 그 컨텐츠는 아빠님 채널에 올라오겠습니다만 네, 그 외적인 컨텐츠는 이쪽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많이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네, 구독하기 꼭들 눌러서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라고, 여기 지금 이거 보석이에요, 보석. 그 다음에 금 이런 거 여러분들 다 캐가시면 됩니다. 여기 성투사가 지키고 있는데 얘 쪼렙이라 허접해요. 네, 허접하니까 대충